뉴스 속 화제 인물을 직접 만나봅니다. 김반장의 픽. 대통령만 바라보는 식물정당을 떠난다. 당심 100%라는 외로운 섬을 떠나 민심 100%의 넓은 바다로 향하겠다. 오늘 국민의힘을 탈당한 분이죠. 국민의힘 상근 부대변이었던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신인규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바세의 신인규입니다. 아니, 월요일마다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뵙고 있는데 네. 그저께 뵈었을 때만 해도 제가 이런 주제로 다시 뵙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글쎄요, 사실 저야 오랜 고민이고 이제 오랜 시간 저도 참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면서 내린 결정인데 아무래도 이제 언론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시점이나 이런 것들이 좀 이르지 않냐. 그래서 좀 그걸 전격적으로 좀 받아들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니고요. 오래된 생각을 잘 정리해서 오늘 발표드린 것이다. 그렇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생각을 발표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소감 어떠십니까? 사실 오늘 하루 종일 어제부터 이제 사실 마음이 편치는 않죠. 그리고 사실 제가 오랜 시간 또 몸을 담았던 당이기도 하고 또 이런 모습을 바라면서 제가 들어오진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참 마음이 좀 무겁긴 한데 또 동시에 달리 생각해 보면 나오는 데에도 그 이유와 명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나와서 이것이 끝이 아니라 더 큰 그 시작을 위한 한 첫 발걸음 아니겠냐 싶어가지고 용기를 더 내려는 그런 생각이고 또 주변에서도 많은 또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준석 전 대표가 만약에 신 변호사님을 통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면 하지 말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또 이준석 전 대표랑 그 대표 시절에 이제 국민의힘에 또 대변인단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각별한 인연이시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이준석 대표님은 저한테 이제 첫 그 당직 임명장을 주신 분이기도 하고, 근데 당시에 제가 이제 임명직으로 되긴 했지만은 영입 인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 토론 배틀이라는 것을 통해서 국민들의 그 문자 투표로 제가 들어오게 됐는데 그때 인연을 맺었죠. 그리고 이제 대선을 같이 치렀던 인연,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좀 어려움을 당내에서 겪을 때 제가 당원들을 대리해서 소송까지 맡아서 진행을 했던 또 그런 인연. 그래서 상당히 또 가깝다론 가깝고 또 멀다면 먼 그런 사이인데 이준석 대표의 제가 참모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서로 그런 현재 당에 대한 상황 인식, 그리고 시대적인 사명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은 저는 다 일치할 수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의 제가 주변에 참모라면 아마 말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저는 거기에 대한 이견은 분명히 존재하는 것이고 또 제가 나간다고 해서 국민의힘 더 잘했으면 하는 그런 응원의 마음도 있거든요. 근데 제 역할과 저의 그 역할은 여기까지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앞으로 어떤 행보를 하실 것인가, 이 부분에 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기자회견 후에 이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비전과 가치에 맞는 분들이 있다면 도울 수도 있고 없다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직접 할 생각도 있다. 아무래도 신당 창당에 대한 의지로 읽히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그림 그리고 계세요? 우선은 제가 정당 바로 세우기라는 단체를 지금 1년째 해오고 있고 전신의 이름은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입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정치개혁의 10대 과제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발표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 10가지라는 것은 언론에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사실 기성 정치인들이 가장 뼈아파하는 부분들을 제가 다 개혁 과제로 내놨고 그 개혁 과제에 대해서 폐지 이런 것만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 제가 다 제시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걸 알리기 위해서 시국 강연을 12번이나 했는데도 기사가 잘 안 나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 정치가 너무나도 이런 좀 비생산적이고 좀 다툼과 싸움 위주로 갈등 기사가 많으니까. 그렇죠. 맨날 나오면 누구 막말 이런 것만 평론하니까요. 그래서 저도 참 답답한데 결국에는 이 정치를 바꿀 주체도 결국 정치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정치를 막 시작한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걸 더 이상 놓아둘 수는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에는 그 정치개혁 과제를 이룬다면은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면은 저는 손을 폭넓게 잡을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게 제가 모범정당의 6S라고 해가지고 6가지 원칙을 세워놨어요. 거기다가 저는 이제 오디션 출신이기도 합니다만은 개방과 경쟁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정치의 입구를 열고 정치도 경쟁하자라는 것이 우리 정바세의 모토인데 거기에 동의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저는 누구와도 함께 얘기해 볼 수는 있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 정말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이준석, 유승민 신당 창당에 합류하시는 거 아니냐?
어떻게 답변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해가 잘 안 돼요. 제가 탈당을 했고 제가 당을 만들면 제가 만들고 안 만들면 안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것을 이준석, 유승민 신당으로 쓰는지가 전 잘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당에 쓴소리하고 계신 분들이고 비윤계로 이렇게 표현이 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스탠스가 비슷하다고 보는 분들이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스탠스가 비슷하다고 해서 꼭 당을 다 같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저는 지금 이제 오늘이 10월 25일 아닙니까? 네. 10월 25일에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는 바를 언론 앞에 제 이름을 걸고 제 얼굴을 걸고 이야기를 한 것이고 뭐 이준석 대표님이나 유승민 대표님도 뭐 그분들의 생각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가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결국에는 지금 언론에서 쓰는 것처럼 이준석, 유승민 신당을 위한 움직임을 지금 한 거 아니냐. 이것은 네. 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결례가 되는 표현 아니냐.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아닌데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고 저의 그 정치적 결단을 해석하는 것은 예. 사실과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 논평이 있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제 정바세 강연 전국 다니시면서 유승민 전 의원과도 어떻게 보면 좀 가까운 사이이신데 유승민 전 의원과의 신당 창당 계획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근데 저는 일단 유승민 대표님은 제가 참 존경하는 분이고요. 그리고 유승민 대표님은 참 그 어떤 정책적 대안이나 이런 말씀하실 때 들어보면 참 제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배우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승민 대표님이 어떤 결정하실지 일단 모르기 때문에 네. 그것에 따라서 저는 향후 이제 그 진행 상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저는 그것과 무관하게 저는 제가 정한 시점에 탈당을 했고 또 이후에 정치적인 그 과정들도 제가 생각하는 바대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그리고 제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치는 어떻게 보면 기성 정치인들의 힘을 빌려서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예. 정말로 이 정바세에 5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셨듯이 저는 이분들의 힘을 최대치로 모으고 싶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시민들의 자발적으로 조직된 힘을 가지고서 저는 기성 정치와 한번 저는 붙어보고 싶다. 저는 그 생각밖에 없습니다. 그 변호사님하고 뜻을 같이 하셨던 분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한 초당적 모임도 활동을 하셨었잖아요. 혹시 이분들하고도 연대를 하실 수 있는 건지 이 안에 계셨던 이제 이현주 전 의원이랄지 아니면 또 이준석, 이현주 이 두 분이 11월 3일 부산을 시작으로 해서 전국 토크 콘서트도 이제 예정이 돼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행보도 좀 유심히 보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경우는 당시에 당내에서 반대 목소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예. 그때 이현주 의원님은 반대를 하셨기 때문에 그 정책 사안에 대해서 당시에 이제 대책위원회를 꾸려서 제가 참여를 했던 것이고요. 예. 저는 사실 당이라는 것은 이제 동지관계 그리고 동지관계 속에서도 또 타이밍이나 방향성이 또 맞아야 나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뭐 이준석 대표는 저의 동지관계라고 표현해도 뭐 전혀 손색이 없는 표현이고 뭐 천하람 위원장이나 다 제 동지들이었는데 네. 이제 그분들과 제가 이런 뭐 여러 가지 탈당이라든지 나와서 신당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뭐 얘기는 뭐 한두 차례 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의견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전 혼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동지관계 내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예.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고요. 저는 저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얘기 나누는 게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저희가 유튜브 후토크까지 열어놓고 얘기 이어가도록 하고요. 아까 출연하셨던 장유민 변호사님도 콜라보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 참여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로 조사가 끝났다고 하네요. 아까 오프닝에서 드렸던 말씀 정정을 하고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씀 나누다가 바로 유튜브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혁신위원 제안을 받았는데 이제 거절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셨는지도 궁금해요. 뭐 아무래도 이제 혁신위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를 아마 천하람 위원장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고요. 아무래도 혁신위가 가고자 하는 방향성과 내용에 크게 동의가 어렵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천하람 위원장은 또 혁신위원도 한번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이거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그런 판단에서 거절을 한 걸로 보입니다. 네, 두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그다음에 신인규 변호사 두 분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잘 아시는 사이시죠? 제가 좋아하는 정치인입니다. 매우 존경하는. 가까운 사이입니다.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평소에 누님이라고 하는데 네. 네, 가까운 사이입니다. 예, 가까우신 두 분과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인규 변호사님 신상에 어떻게 보면 큰 변동이 있었습니다. 네. 탈당한 거 가까운 사이이신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한다는 건 알았고 탈당이 내용인 줄은 몰랐습니다. 제가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서 봤던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응원하고 싶어요. 신인규라는 정치인을 이 보수 정당이 받아내지 못했다는 거에 대한 저 스스로도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네. 가는 길을 굉장히 응원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국민의힘에는 상당히 아프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보수 내부에서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목소리를 진정성 있게 꾸준하게 내왔던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 이탈이 단순한 정치인 한 명의 이탈이 아니라 네. 굉장히 큰 어떤 진영 그리고 혁신 그리고 쇄신을 원하는 청년들의 좀 빠짐이라고 인식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지 한 명의 탈당 차원이 네, 아니라고 네. 보신다는 거. 앞으로 어떤 행보 네. 예측하십니까? 저는 언론에서도 뭐 신당 창당의 신호탄 아까 본인도 언급한 그 인터뷰 내용을 들었는데 신인규라는 정치인은 이준석, 유승민의 종속 변수가 아닙니다. 본인이 여태까지 그렇죠. 해왔던 이 활동과 이력이 있고요. 지향하는 바가 굉장히 분명합니다. 네. 그게 이준석과 유승민이 가는 길과 교집합이 있으면 합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단독체로서 그 길을 가는 선택을 할 거라는 게 제가 의심하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어떤 답변 주시겠어요? 아니,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셔가지고 뭐 더 이상 붙일 말이 없습니다. 이심전심. 네. 아니,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제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 김혜영의 뉴스공감 나와서만 듣는 얘기가 아니라 네. 오늘도 이 전화를 100통을 받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모든 이슈의 집중이 이제 아마 제가 의도했던 것과는 다 좀 의도와는 상관없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제가 이 정치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 의식 예. 제가 오늘 기자회견문에서 다 밝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해결을 하고자 나온 거기 네. 때문에 앞으로의 저의 행보를 따뜻한 눈길로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지금 인요한 혁신위원장 국민의힘에 새로 임명이 된 이 혁신 행보에 대해서 아이스핫초코 같다. 오늘 이런 얘기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개혁과 통합의 행보가 같이 가기는 좀 어려워 보인다는 말씀이셨던 걸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중국집에 갔을 때 짜장면도 먹고 싶고 짬뽕도 먹고 싶으니까 이제 짬짜면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근데 정치에선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개혁을 하면 저항이 있는 거고요. 예. 통합을 하면은 개혁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가 안정적 개혁에도 속도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 지금 인요한 위원장은 그 굉장히 수위가 높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다 내려놔야 된다, 다 네. 내려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 고강도 쇄신을 지금 하겠다는 의지고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의심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평소에 살아오신 그 인생의 배경을 보면 뭐 쓴소리도 많이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 그 의도를 의심치는 않는데 그러면서 통합하겠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런 게 가능한 게 있는가. 그래서 아이스핫초코 같다.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스핫초코를 주문했을 때 그 주문을 받는 분이 도대체 뭘 만들어야 됩니까? 아이스 초코 먹은 아이스 초코라 부르죠. 핫초코라 부르지 않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지금 혁신 행보 어떻게 네. 보세요? 장현미 변호사님은. 말씀 주신 대로 형용모순인 거예요. 일단 본인의 의지는 너무 강한 것 같은데 본인이 펼칠 수 있는 구도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일성으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많은 걸 바꿔내겠다. 많은 사람들이 내려와야 된다. 즉각적으로 영남의 다선 의원들에 대한 공천 주지 않고 수도권 출마를 종용하겠다는 뜻으로 언론이 지적을 했습니다. 당장 반발이 일어나요. 몸 모르고 하는 소리다. 정치권을 몰라서 이런 다선 의원들의 경험치 같은 걸 함부로 취급한다. 이렇게 하면 쇄신 안 됩니다. 네. 본인이 김기현 대표로부터 기간, 어떤 업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권을 받았다고 하지만 김기현 대표 자체가 실권이 그렇게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네. 그렇다면 공천 국면에서 당의 쇄신 작업에서 어떠한 유의미한 결과물을 낼 것인지 저는 신인규 변호사와 같은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리면 성공한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공한 비대위는 일부 있습니다. 뭐 예. 김종인 비대위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그건 이제 권한의 유무거든요. 그래서 저는 혁신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에 더불어서 결국에는 인요한 교수가 정치를 잘 모르시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도 앞으로 좀 빨리빨리 배워서 하겠다. 공부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셨는데 국민의힘의 지금 상황이 매우 엄중하고 매우 위중한데 그것을 좀 정치를 모르시는 분이 와가지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는 것부터가 네. 전 조금은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누가 그걸 신뢰하겠는가 전 좀 매우 좀 회의적으로 봅니다. 비대위로 갔었어야 된다고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도요 뭐 어느 정도의 비대위가 아니라 이거는 정말 김종인 위원장님 오셔서 다시 하시라 해도 굉장히 어려울 수준의 지금 그런 강력한 저항을 예정한 지금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움츠려 있는 그 공천 갈등들이 앞으로 이제 노정이 될 텐데 이것을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처리할지 저 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최근 여론조사 동향을 보니까요. TK 지역에서 대통령 지지율 지금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요걸 일시적인 현상으로 봐야 될지 아니면 국민의힘 내년 총선의 적신호로 볼 수 있을지 두 분 어떻게 보세요? 뭐 당연히 적신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일시적인 현상 아니다. 그러니까 누적된 불만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17%가 넘게 졌습니다. 그것도 당의 모든 수도권의 스타 의원들을 다 투입을 해가지고 올인을 했거든요. 선대위가 화려했죠. 근데도 졌어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결정을 한 사람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치는 책임지는 것이고 그 책임을 통해서 메시지를 내는 건데 지금 김기현 지도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당에서 권한만 행사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당연히 TK나 영남 쪽에 있는 지지자분들도 실망하시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다. 전 그렇게 봅니다. 장유미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당연하지만 이게 추세와 흐름이 있다라고 봅니다. TK라고 하는 지역은 너무 공고한 지지세를 보여주는 공간인 거죠. 국민의힘으로선. 한국갤럽 지난주 여론조사를 보면 거기서도 부정평가가 더 높습니다. 네. 수도권은 긍정평가가 20%대예요. 그리고 6개월 만에 최저치의 그랬죠. 부정평가가 나왔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큰 적신호입니다. 그런데 바뀌고 있느냐? 별로 바뀌고 있어 보이지 않아서 이렇게 좀 총선에 정말 큰 변화 대통령의 변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국민의힘 총선 구면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네. 아까 신인규 변호사님께 신당 창당 가능성 여러 번의 방식으로 질문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그러면 본인이 아닌 이준석과 유승민의 창당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도 질문 드려볼게요. 뭐 아무래도 사실 유승민 대표님 같은 경우는 12월 달까지는 좀 고민해보겠다 하셨죠.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때까지는 좀 시간을 네. 좀 두고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님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거치에 대한 이제 질문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메시지가 또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뭐 지역구를 옮겨서 출마하느냐부터 그럼 소속은 무소속이냐 너무 많은 가능성이 거론되고 뭐 아니면 있어요. 신당이냐 뭐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준석 대표님 같은 경우는 아마 당에 대한 애정이 좀 남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직전 당대표를 지냈기도 했고 또 대선에 승리했던 그러니까 가장 많은 공이 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책임도 저는 많이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뭐 탈당이나 이런 거를 결정하기까지에는 조금 더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님보다 좀 더 시간이 더 필요할 걸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당에서 공간이 생기거나 뭐가 이게 당에서 유의미한 뭐 변화가 있어야 아마 그 안에 있는 게 더 의미가 있을 텐데 뭐 제가 오늘 탈당을 한 입장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지만은 정말 뭐 국가와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또 옳은 결정해 주시지 않을까 전 그렇게 기대합니다.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이렇게 조언하더라고요. 이준석 국민의힘과 갈라져서 원내 입성해야 된다. 이 말인 즉슨요. 저는 더 이상 갈 수 있는 구조 자체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너무 험한 감정의 골이 이미 파여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새가 있는 정치인입니다. 2030 남성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그것이 지난 대선 때만큼 유지되고 있는지는 표로 확인되고 있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있는 정치인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후보를 낼 가능성도 있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 입성이 가능한 뭔가 정치 세력화를 충분히 도모할 수 있는 정치적 자산은 최소한 갖고 있다. 네. 그것을 국민의힘과의 연동을 해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담보 잡혀버릴 것인가? 저는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이 그런 선택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독자 세력화를 할 거라고 그러면 봅니다. 보수의 통합은 조금 어려워지는 걸로 예상을 하시는 거군요. 분열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저희가 또 마지막으로 질문 드려보고 싶은 게 윤석열 대통령이 중동 순방에서 돌아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내일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제 서거일이어서 아마 추도식에 참석을 하느라 또 서울행이 예정돼 있다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요거를 혹시 박 전 대통령이 보수 결집 메시지를 내지는 않을지 또 전망하는 그런 전망도 있는 것 같아요.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뭐 해외 순방 중이신데 뭐 돌아오자마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난다. 그럼 이제 보수의 결집을 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도가 있는 행보. 뭐 당연히 의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직전 전직 대통령 또 탄핵을 당했고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이제 수사를 했던 그 대상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난다라는 것은 저는 정치적 함의는 매우 있다라고 보는데
과연 그것이 뭐 TK에 떨어지는 그런 지지율을 막는다거나 뭔가 국민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만난다면은 저는 그건 굉장한 착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결국 지금 국민들께서요 어느 한 정권이나 어느 정치 세력을 평가할 때 어느 유력 정치인들을 만나고 누가 들어오고 이런다고 지금 국민들이 지지해주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지금 기성 정치인들이 가장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훨씬 더 많이 지금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세요. 예.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원하는 그런 지지율 반등의 효과는 전 거의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힘을 실어주는 발언을 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런 메시지가 나오더라도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지금 처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위상이 그래 보이는데요. 네. 최근에도 내 이름을 팔면서 친박이다 뭐다 해서 총선 출마하지 말란 취지로 언론에 인터뷰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당장 최경환 전 부총리 같은 경우에 무소속 출마도 강행하겠다 이런 보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하나의 새 규합은 있지 않고 다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본인의 그냥 정치적 결단만을 하고 있는 겁니다. 친박 좌장이란 사람 요 그래서 정치권 안팎에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본인을 정말 보자 끝까지 해왔던 유영하 변호사에 대한 어떤 국회 입성 정도를 어쨌든 본인의 당장 수행해야 된 과업 정도로 생각하지 않겠느냐. 그만큼 네. 정치적 영향력이란 건 아무래도 많이 줄어든 상태일 수밖에 없어서 대통령과의 만남이 큰 정치적 파장을 낳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유튜브 후토크 마무리하면서 여야를 넘나들어서 다 총괄해서 총선 전 관전 포인트 하나씩 짚어주신다면요. 글쎄요. 저는 지금 국민들의 민심은 저는 거의 임계치에 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인내의 한계에 저는 다다랐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이번에 탈당을 하고 새로운 정치 세력의 출몰을 저는 간절히 기대하는 부분은요. 투표를 우리 국민들께서 안 하실 자유도 있죠. 근데 지금의 현실은 뭐가 문제냐면 이 양당의 독과점, 정치적 기득권의 독점 때문에 국민들이 투표를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투표의 포기를 강요받는 시대거든요. 네. 이거는 누군가 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나와서 국민들의 민심을 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분들의 그런 안티테제, 양당에 대한 안티테제만 가지고는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비토 정치, 그러니까 이제 거부하고 안티테제 비판하고 평가하고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요. 정말로 네. 누가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냐. 그러니까 문제 발굴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누가 문제 해결까지 갈 것이냐에 대해서 비토 정치 가 아니라 이제 비전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럼 그걸 누가 할 것이냐? 전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세력이 열 수밖에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는 저같이 좀 젊은 사람들도 열심히 활동해서 그 새 시대를 여는데 저는 기여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이 후회할 일이 올 겁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신 분들 계신데. 아예 국민의힘도 나름대로 또 혁신 잘 하셔야죠. 저 나갔다고 해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 장윤미 변호사님 어떤 관전 포인트 짚어주시겠습니까? 저는요. 그냥 간단하게 보면 한동훈 장관이 어느 지역구에 출마할지가 상당히 관심을 모을 것 같고 종로도 거론되더라고요. 예, 흥미진진한 관전 포인트임에는 좀 분명하다. 예, 강남 3구 나가면 너무 명분이 또 없고요. 예. 종로같이 정치 1번지 가서 한번 진검승부를 겨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최재형 의원이 긴장하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분과 유튜브 토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